뭐 네. 4분의 1 정석이 나옵니다. 그건 네.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젖혔을 때는 네. 꼭 늘어야 된다. 그래, 정석을 외우라. 그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네. 정석을 복잡한 걸 하자는 초보자 때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런 돌이 있을 때는, 나일자. 네, 이런 돌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게 그렇게 하면 좋다. 가는 게 좋죠. 네. 이게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걸쳐요. 그 다음에 이 붙자를 붙여갑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런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좀 그것도 지대가 낮아요. 둘 수는 있는데, 네, 둘 수는 있지만. 이게 편제. 바둑에서는 인생사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안 좋듯이 바둑돌이 쏠리는 건 집이 다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네. 나중에 임경변 이렇게 미는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 우선 이렇게까지만 정수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바둑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죠. 정석은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얽힌 정석과 포석 그동안에 많이 뒀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목과 화점을 다양하게. 자, 그러면 대개 여기 앉아있어서 바둑은 이제 포석 요령입니다. 대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대 앞에다 두는 건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있으면 이렇게. 오른손을 뻗어주면 가장 많이 네. 줍니다. 그럼 백도 뭐 이렇게 이제 준다든가 해서 흙은 화점을 차지하고 다시 양화점을 차지하면 이제 날짜 붙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네. 정석을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죠. 그러면 이제 자, 백이 둘 차례죠? 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봅니다. 자, 이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네, 이렇게 협곡을 그럼 갔어요. 이제 점잖게 붙이고 늘고, 젖혀갑니다. 그 다음에 늘어두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네, 두 칸을 두 칸. 벌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소강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걸쳐갑니다. 그리고 한 칸 받고 날일자. 벌써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됐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가는 정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붙이게 되겠는데요. 붙이면 젖혀서 젖혀라. 늘고, 지금 이어도, 이런 데가 좀 어려운데, 이어도 두 칸 벌리기가 좁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손을 빼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항상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이제 가볍게 보고, 그건 네.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이렇게 갈라치고 좀 걸쳐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걸치고, 날일자, 달려가고, 이게 또 배운 정석 중에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좋은 수죠. 여기까지 네. 딱 일단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끊어갑니다. 네. 그러면 또 손을 빼는 사격작전이에요. 이렇게 갈라칩니다. 그러면 여기 두 칸, 두 칸. 자, 이렇게 이제 다갔으면은 네. 두 칸. 자, 갈라침이 나와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자, 갈라치는 요령은 어떻게? 갈라치는 되는 경우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가서 가지고 네. 이게 전개할 자리가 아, 없죠. 그다음 네 전개할 네, 자리가 그래서 없네요. 이 갈라치는 수는 항상 두 칸 벌릴 여유를 두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네. 칸을 여기 다갔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준비된 수가 있죠. 네. 여기로 오면 여기를 두고. 이게 두 칸을 벌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공격을 안 당한다. 그렇다면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좋지가 않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쁘죠. 네. 상대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뭐 했는데 한 칸밖에 안 깝깝하죠.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칸이 더 훨씬 낫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가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둔 거예요. 그저 집 지어준 대신에 백도 집이 양쪽에 있고 또 선수 잡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미는 건 13집짜리 뭐 이런 건 미는 건 15집짜리 집으로 볼 때 또 세력을 삭감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상대 모양을 이렇게 이런 정도가 지금 포석이 다 끝나고 중반 단계에 들어가는데 포석은 보통 길으면 30수 짧으면 뭐 20, 30수에도 단명한 바둑은 끝나버릴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단명한 포석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게 있겠습니다. 포석은 널찍널찍해야 되는데 좀 저급잡을 해서 설명 이렇게 놓고 보세요. 여기를 뒀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막 찾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네. 간단한 걸 좋아하는 뭐 예전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것 이건 되게 같은데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게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력 지금은 차이가. 튼튼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지금 똑같은 5점을 드렸는데 이 모양은 상당히 만약에 흙이 여기까지 둔다면 백이 또 두 칸을 간다. 그쪽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두 칸을 간다면 네. 갈수록 이거는 실력 차가 많이 나고 집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만 하나 띄워둬도 여기는 워낙 폭이 넓어서 이렇게 해봐야 다 지어봐야 보세요. 20집, 40집이 날까 말까인데 여기는 뭐
집이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속에서는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게 포속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연성 대 3연성 한번 해보면요. 2연성 포속이라는 건 이렇게 같이 화점을 차지하면 이게 3연성 포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리자를 걸치면 하나 받아주고, 나리자 받아주고, 두 칸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큰 곳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연성을 차지하고, 이렇게 걸쳐가면, 그렇게 받아도 되고, 나리자 받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양나리자 할 때는 3, 3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3, 3. 그 다음에 걸쳐갈 때는 넓은 쪽에서 걸쳐라.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쪽은 좁아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넣을 때 한 칸 뜁니다. 그러면 이게 좁아서 전개할 자리가 없죠. 1입 3전 여기까지 했는데 전개할 자리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1이 갑니다.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똑같이 붙여볼까요? 늘고 뛰면 아쉬운 대로 두 칸 버릴 여유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포속이 거의 끝난 겁니다. 네. 지금 포속이 간단하지만 대충 다 끝나고 그래서 중반 전투에 돌입하는 거예요. 오늘 끝내기 문제 나왔으면 그게 여기서 나오는 볼까요? 겁니다. 한번 보죠. 어렵습니다만 그냥 참고로만 2단 젖혀서 젖히고 끝내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었죠. 네. 이렇게 이으면 이제 이으면 좀 전에 잡은 단수를 형태인데 잡았어요. 네, 이때 이제 이렇게 끊어서 따고 넣습니다. 절대 늘어야 되죠? 이렇게 네. 단수를 치면 안 돼요. 그렇고 나리자를 가서 네. 이 집을 이렇게 간단하게 3, 3 들어가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이제 포속이 요런 게. 그러면 그건 이렇게 달려 들어오면 내 집이 뺏기니까 여기서부터 못 들어오게 이제 수비를 하는 것이 중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만약에 밀리면은 이게 곤마가 되니까 이런 데는 꼭 막아야 되는 필정점이고 네. 여기는 하나 뛰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판의 바둑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바둑이 어느 정도 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끝내기 다음에 이 집이 흙집, 여기가 흙집, 여기 좀 흙집, 백집 이게 전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래서 이제 개가가 되는 장면인데요. 뭐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이제 빨리 내는 분이 있고 천천히 내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엔 바둑이 꼭 빨리 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바둑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9점까지 놓고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 한 9급 10급만 돼도 네. 평생 바둑을 즐길 수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바둑을 배워서 한 5급에서 아마 저 한 3단 이상만 되면은 제가 가르쳐본 경험으로는 애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진입수가 빨리 늘어가지고 네.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인상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리 영역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구구단을 따로 배우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바둑을 두면서 구구단을 저절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밌게 감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네, 이거는 이제 손자 병법에 나오는 그야말로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저는 지피지기는 만고의 부력이다. 만고의 변함이 없는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다. 그런 경우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항상 바둑에 할 때도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봐야 되고 상대한테 말을 충고를 할 때도 자기가 할 자격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는데 충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바로 역습을 당하면 혼나게 됩니다. 바둑이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바둑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둑을 두게 되면 인생을 알게 된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와 공부한 내용들은요,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